지금 우리에겐 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 집,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은 투자의 성격을 갖는 재테크 영역이지만 집은 우리가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은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마다 결정을 요구하는 고민거리예요. 내가 결혼할 때도, 자녀가 태어날 때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결혼을 시킬 때도 그렇고 나의 은퇴 후에도 늘 따라다니며 선택을 요구하죠. 다 맞는 말이에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집이 비쌀수록 종잣돈이 없을수록 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를 PI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의 내 수입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가늠해보는 지표예요. 예를 들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이 지표가 18.5 나왔어요. 즉, 내 월급 전부를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내 집 마련에 18년 5개월이 걸리는 뜻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더 걸리겠죠. 그 18년 동안 내 소득의 상승보다 집값의 상승이 더 가파르잖아요. 작년에 PIR을 보면 2019년에 비해 3% 상승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집 마련의 기간이 1년 새 3년이 더 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월급이 1년 사이에 3배로 뛰진 않잖아요. 즉, 내 소득 상승분에 비해 집값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준비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은 주거용과 상업용은 나뉘는데 주거용은 거주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우리가 거주할 목적인 것을 말하고 상업용은 상업지구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말해요. 이들은 보통 투자의 목적을 갖고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해요. 거주용인 주택은 다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을 말하는데 5층 이상이면 아파트, 4층 이하면 다세대와 연립으로 구분해요. 또 이 다세대와 연립의 구분은 바닥 면적으로 하는데요. 한 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주 듣는 빌라라는 용어는 건축법상에는 없는 말이에요. 예전에 연립과 다세대 주택 업자들이 마케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던 빌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연립과 다세대를 통칭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연립과 다세대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첫째, 아파트보다 싸기 때문에 아파트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둘째, 건설사가 소규모 업체여서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요. 셋째, 주차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서 요즘엔 1층 전체를 주차 공간으로 만드는 추세예요. 넷째, 집을 팔아 현금화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돈이 있다고 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아니에요. 청약 조건에 맞아서 분양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분양이란 나라에서 정한 여러 조건들을 합산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라 함은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유무와 가입연수 등이에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무주택기간은 최소 15년 이상 돼야 최고 점수인 32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도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외에도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또한 일정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연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특별공급이 있어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주택 구입이 생애 최초인 분들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이에요. 물론 경쟁률이 있긴 하지만 일반 분양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이에요. 보통 일반 분양이 1000대 1이면 특별공급은 50대 1 정도예요. 두 번째, LH와 SH의 국민주택이 있어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와 SH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변 시대보다 저렴해요. 여기에는 청년주택,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이 있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선 부모님 집에 살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독립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거든요. 월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등등 지출이 많아져서 씀씀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중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주거비인데요. 주거비는 말 그대로 주거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월세에 살 것이냐 전세에 살 것이냐 같은 주택 임대에 관한 비용을 말해요. 만약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다면 먼저 들여다봐야 할 점이 있어요. 우선 내 자금 상황을 파악해 봐야 해요. 전세로 넘어갈 자금이 있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월세 보증금밖에 없다면 부족한 부분을 대출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내야 하고 임대차 계약 중개 수수료도 내야 해요. 게다가 이사 비용까지 있고 또 돌발적인 비용 발생도 생겨요.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란 얘기죠. 게다가 전세금을 못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보험도 들 필요가 있어요. 전세가율이라는 비율이 있는데요. 이는 집값에서 전세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즉, 내가 임대하려고 하는 집의 매매가에 내가 내는 전세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9.8%인데요. 이는 매매가가 1억 원인 집에 전세가의 평균이 6,9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혹여 전세가율이 높은 집을 계약했을 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 등 전세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도 또 비용이 발생해요. 결국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서 매월 지출되는 돈을 종잣돈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은 별 소득이 없어 보여요.